도움을 했다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은 이 부분을 실무자한테 잘 전달을 해서 거기 뭐 세종 TP에 그 김영구 누구라고 했는데 그놈한테만 가봐,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봐, 뭐 다 해준대 라고 오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는 세종시청 1층 5배 있고, 저희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는 여기 북부권이죠. 남부권은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 저희 북부권은 저희 TP 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말을 많이 했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담 책임질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거점 기능 강화 사업, 중기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 꼭지 중에 하나는 일환입니다. 이 부분은 버틀러라는 집사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집사가 그 집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기술 닥터는 약간 중첩되고 약간 내용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기술 닥터는 그 관련된 전문가, 경영이나 재무나 회계나 내지는 뭐 그런 쪽에 관련된 전문가다 보면, 저희는 저희 TP에서 실무자 또는 제가 밀접하게 기업에 달려가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정보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특이사항은 선도나무 스타 글강 이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 기업 입주에 있는 입주 기업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 분들도 조만간 제가 한번 그 교류회나 내용을 좀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힘드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때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기업규제로 신고센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11일 날 저희가 개소했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애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하는데, 저희가 못하면 저희 시청으로 넘길 거고, 저희가 또 시청에서 못하면 관련 부처에 넘길 거고, 부처에서 못하면 글쎄요, 그럼 대통령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 전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분들이 계세요. 공장에 그 연구소 증설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별도 해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었는데 화재에 대한 뭐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됐으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 되면, 저희 TV가 안 되면 다른 기관이나 기보식으로 통해서라도 제가 그분들을 끌고 가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7번 글로벌 방송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꼭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그 차천년도에는 꼭 글로벌 방송기업까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기부에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의 이제 끝판왕 개념인데요. 처음에 포스트 BI, 그리고 스타 기업, 그다음에 선도 기업, 그다음에 글로벌 방송기업, 히든 챔피언 이런 형태의 성장사다리를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고점에 있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500만 불 이상에서 10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시면 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보세요. 4년간 최대 20억 이내의 R&D 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세종에 계신 기업분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난주에 이제 확정이 돼서 글로벌 강소기업이 총 세종은 2개사가 선정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고, 다음 주 정도면 통보가 나갈 예정인데, 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게 되면 보실 것과 같이 4년간 20억 이내의 R&D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타기업이나 선도기업 분들은 꼭 이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은 기업에 좀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고 내년에 매년 초에 공고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2월 초까지 하고 마감이 되는 이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도에는 1월 30일까지 마감을 했었는데 1월에서 2월 초까지는 마감을 하고 3월 정도에서 4월 정도에 마지막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셨다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은 저희 요거는 중진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쪽에 내용을 하고 있고 잘 모르신다, 스타기업이나 선도기업에 해당되시는 아니면 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기업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기술 닥터의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컨설팅부터 R&D 기획서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나 고생해주신 저희 김영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부터 자금, 기술 이전, 기타 지원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 애로가 발생했을 때 애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 기술 닥터 홍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쓰는지 막막합니다. 세종에서 인력 채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큰돈 들여서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혼자서는 어렵지. 기술 닥터가 해줄게. 경영, 마케팅, 수출, 기술 사업화, 정보 지원 사업 등의 전문가 315명의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 컨설팅 비용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세종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력 산업 기업이다. 바로 신청해. 더 자세히 알려줄게. 경영, 기술 개발, 디자인, 마케팅, 품질 관리, 자금, 인사, 수출 등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디자인 제품 설계,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상용화 지원,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 사업별 가이드라인 분석 지원, 정보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세종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사업 우선 지원,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까지. 온라인 신청도 빠르고 쉽게. 자세한 내용 세종 테크노파크 사업 공고 참고. 신청만 해. 기술 닥터가 알아서 해줄게.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술 닥터제를 신청해 주시면 기술 닥터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세종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소기업 벤처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서 기업 지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종 지역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기업 지원팀 황현숙 전임 멤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단 황현숙 전임 연구원입니다.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특화 산업과 관련해서 이 RM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고, 접수, 평가, 산자 협약, 성과 관리를 하게 그렇게 가이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비 사업뿐만 아니라 R&D 사업이나 세종에서 진행되는 중기부 사업들은 다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회원 가입부터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나눠드린 책자에도 RMS 사용자 매뉴얼을 인쇄를 해놨고요. 혹시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이 RMS 로그인 화면 하단에 보시면 지원기업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회원가입과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분들은 그 소통 창구라는 쪽으로 가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희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영문으로 SMTECH, SM테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 핸드폰으로 개인 인증하고 하듯이 그렇게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다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관리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제대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저기 아이디, 성명, 영문명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대로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저희 보시면 직장 부분에 사업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표님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 직원분이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직장은 꼭 사업체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향후에 선정이 되시면 3차 협약을 이 사이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해당 분으로 로그인하신 분이 정말 이 기업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직장 정보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사업체 인증 여부도 있는데 앞서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여기 Y자가 표시가 될 거예요. 혹시 N자로 되어 있으면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Y로 되어 있으셔야지만 제대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셨으면 기관정보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정보에서부터 저희 대표자까지 각각의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안에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향후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세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저희 성장사다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온라인 신청하실 때 여기에 제대로만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굴러와지게 되는 거니까 한번 회원가입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이 6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와 기관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하셨으면 여기 기관정보 관리에서 사업체 정보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입력되어 있으면 사업체명, 사업체 구분, 사업자 번호, 공사, 그리고 권한 이렇게 되어 세팅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 테크노다 주식회사 세종 테크노면 사업체명이 그렇게 세팅될 거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와 기관정보를 입력을 다 하시고 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화면 중간에 RMS 사업 공고 보기도 있고요. 상단 쪽에 RMS 기업 지원 사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고를 보시고자 원하시면은 RMS 사업 공고 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바로 저희 세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신청을 하시고자 원하시면 RMS 저 버튼을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앞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체 인증 여부가 Y로 되어 있는지와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사업자 번호, 기타재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메인 화면에서 RMS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로그인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입력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휴대폰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6자리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하셔야지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상단에 공고협약, 평가관리, 소통관리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 좀 다른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띄워져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저희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안에 있는 예비선도, 선도, 초광역, 그리고 잠재, 수출초보 사업 리스트들이 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잠재 기업을 신청을 하실 거면 잠재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신청을 하실 거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해당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 담당자 정보들까지 세팅이 될 거기 때문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저희 첨부 파일, 그러니까 저희 쪽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 서류들을 담당자들이 지금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고본에서부터 저희가 공급기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고 신청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나 기관정보를 다 입력을 하시면 기업명부터 주소까지는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산업명에서부터 신청정보지원금, 기업분담금까지는 다 사업별로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각 사업별로 또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 프로그램별로 어떤 거를 신청을 하실지 각각 클릭을 하시고 지원 제품에 대한 기술 내용과 신청정보 지원금, 기업 부담금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총괄 책임자 실무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기업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3차 협약을 할 때나 이럴 때 꼭 연락을 드리고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라든지 메일 주소를 넣어주셔야 저희가 그 연락이 원활하니까 이 부분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접수 서류 리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서류들은 필수라고 표시를 해놓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필수 서류들을 제대로 넣지 않으시면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니까 필수 서류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그 항목에 맞춰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기업을 지원기업에서 사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매칭을 해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기업에 대한 내용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공급기업에 대한 내용도 그냥 입력을 하시는 건 아니고, 사전에 연락했던 공급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SM테크 그 사이트에 공급기업도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개인정보 등록하시고 기관정보를 등록을 하셔야지만 향후에 이 안에서 3차 협약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을 하셔야 돼. 저희가 지원기업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셨을 때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가 뜰 거예요. 그 기업의 정보가 뜨지 않으면 계속 공급기업하고 컨택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거면 꼭 사전에 그 기업과 미리 말씀을 나누셔서 꼭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요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급기업도 꼭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세네 군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세팅이 되면은 요 하단에 공급기관 명부터 해서 끝까지 다 세팅이 된 걸 확인을 하실 거예요.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공고 신청에 대한 오른쪽 임시 저장 버튼을 우선은 클릭을 해주세요. 제출보다는 우선 작성을 하신 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보셔야 되니까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임시 저장을 하시고 접수 관리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저기 임시 저장 중이라고 보실 거예요. 임시 저장 중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온라인으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후에도 혹시나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접수를 하셨는데 누락된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아까 여기서 회수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회수를 하시면 되는데, 유의하실 부분이 접수 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접수 기간 이내의 것들은 회수를 하셔서 다시 접수를 하실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시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꼭 저희 마감일이 4월 30일이에요. 30일 이전에 접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하신 다음에 회수 여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서 좀 시스템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소통관리라는 메뉴에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각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문제 없도록, 접수하시는 문제 없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 세종 TP뿐만 아니라 전국 17개의 TP가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4월 30일까지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좀 과부하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거면 우선 이번 주에
공급기관과 컨택을 하셔서 회원가입 전체 다 진행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세팅을 하신 다음에 한번 뭐 테스트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쪽집게 강의를 통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 미래전략산업 펀드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종시는 미래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양질의 기업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조동현 전임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던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조동현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작년 23년부터 저희가 시랑 같이 이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뭐 주체는 시가 되겠죠. 시가 펀드를 조성하는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밑그림이 좀 나와가지고 저희 기업 펀드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는 총 내년에 저희 시가 이제 매년 10억씩 해서 총 40억이고 나머지 해서 처음에 300억으로 시작해서 그 뒤로 또 좀 모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펀드 이름은 좀 저희 시랑 저희 TP랑 아직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세종 미래 전략 산업은 바로하고 펀드 이렇게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게 금액이 일정 이상 되면은 그 행안부에 그 재정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통과를 한 상태고 현재 업무를 계속 진행해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께서 관심 있을 사항은 뒷장에 있는데 현재는 요 사전 준비로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세부 운영 계획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다가 보시면 일반 투자자 모집이랑 투자기업 발굴 이 부분이 좀 연관이 되실 텐데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부 모태펀드랑 민간 투자사들 연계해서 일반 투자자를 모집을 할 거고 동시에 저희 관내 기업분들 중에 뭐 스타나 선도나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분들이 일부 좀 출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있는 금융사들도 함께 들어오게끔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맨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익률이 뭐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저희 규모가 좀 있으신 분 기업에서는 함께 투자자로서 함께 세종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분들이 대상이 되실 거고요. 이게 저희는 물론 뭐 IR을 해야 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투자를 하게 되겠지만 저희 여기 오신 분들 기업 중에 자금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저희 투자를 통해서도 자금을 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이런 설명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8년부터는 회수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또 회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좀 규모가 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 7월에 일반 투자자 모집할 때 저희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고 또 기업 투자를 받으실 분들은 한 9월 정도부터 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IR 피칭을 하는 그런 컨설팅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받으시면서 우리 이 세종 미래 전략 산업 펀드에 들어오셔도 되고 또는 타 VC나 이런 데 IR 피칭을 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지자체에서 다 펀드를 좀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세종시도 기존에 뭐 몇 개 펀드가 있긴 한데 이번에 새로 저희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런 청산한 펀드들 수익률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펀드 관련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 말씀은 좀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일반 투자자로 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기업분들은 저희가 투자 기업을 모색할 때 저희랑 같이 해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뒤쪽에 있다가 질의응답이 아니라 상담 시간에 저 뒤쪽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 지원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들려요? 예, 저는 뭐 조그마니까 이거 물어보긴 조금 좀 쑥스러운데, 할랄 인증을 좀 받고 싶어서 그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인증 받는 기간이 좀 많이 길고, 특히 그쪽 우리나라처럼 뭐든지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무슬림 쪽들은 굉장히 느려가지고, 우리는 사업 기간이 그냥 뭐 11월 말이나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지금 신청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업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인증 지원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그 할랄 인증 같은 거 해외 그러니까는 식품 같은 경우 그 해당된 나라에 품목 보고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품목 보고를 하는 시간도 처리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뭐 6, 7개월 뭐 심하게는 1년씩 걸린다고 하니, 우리가 그 국내에서 인증 사업을 이거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때 못 마치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기업이 선정이 되시면 협약기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 협약기간 안에 모든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협약 기한을 보통 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 정도 두고 협약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협약 기간을 넘어가는 그런 지원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저희가 혹시라도,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1년 단위로 예산을 저희도 받아서 그거를 기업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12월 안에 다 회계 정산을 끝내서 저희도 상기 기간에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기관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뭐 2월로 넘겨서 아니면 또 뭐 내년까지 그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랄 인증이나 해외 인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2년 걸리는 게 많이 있어서 아마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 BR&D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아마 거의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은 그 해년인 12월 말 전까지 다 완료가 돼야 사업비가 집행돼야 결과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저희 황 소장님 얘기했지만 또 다른 쪽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쪽에 관련된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 1년짜리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의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생겼다는 사람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 얘기 없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 협상에서 좀 질의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저기 행사 종료 뒤에 상담 부스를 활용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세종시가 지원하고 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4년 세종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통합설명회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저희 세종테크노파크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별 상담 창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합 설명에 많은 기업 임직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